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EBS 수능 특강 고전시가 적용학습 제9강에 들어있는 일동자유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일동자유가 공부할 때 현대어 풀이가 자신이 없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현대어 풀이뿐만 아니라 작품의 전체적인 상황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원래 일동자유가는 기행가사입니다. 알았죠? 어디를 일본을 여행하고 쓴 건데요. 뒤에 문제에 보면 이제 일동자유가 가치가 나와 있죠. 그죠? 이 일동자유가하고 연관시켜서 알아둘 작품은 연행가입니다. 일동자유가나 연행가는 둘 다 기행가사인데요. 이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동자유가나 연행가에도 다 여기에는 뭐가 있죠? 이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심이 좀 있어요? 적개심이 좀 들어있죠. 이 연행가에도 여러분들 청나라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병자호란 때 청나라한테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청나라를 여행하고 쓴 거기 때문에 청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청나라의 문물은 뭐 농사 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근데 문화는 아주 천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결국 일본을 여행하든 청나라를 여행하든 자신의 평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일동자유가는 일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나타나 있는데 이 적개심 면에서는 박인로의 선상탄에도 이런 일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나타나 있거든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선상탄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개 같고 쥐 같은 이 외놈들아 항복해라. 그래서 우리 임금이 너희들을 잘 다스릴 테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좀 있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외놈에 대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좀 출제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읍시다. 됐죠?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동별곡이라는 거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관동별곡이 기행가사인데 알았죠? 이 기행가사는 반드시 뭐로 돼 있다? 이건 알잖아요. 여정과 그 다음에 경문과 그 다음에 뭐로 돼 있다? 감상으로 돼 있다. 이건 기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행 경로, 보고 들은 거, 그 다음에 느낀 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관동별곡 정리할 때 어디에 가서 뭐 보고 뭐 느꼈는지 이해됐죠? 만폭동에 가서 폭포 보고 폭포의 아름다움에 감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 이 원래 기행가사는 여러분 그래서 여정 경문 감상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주로 여기 나타난 건 다 뭐죠? 여정이 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EBS 교재에 있는 부분은 주로 뭐가 많이 나타나 있다? 여정이 주로 많이 나타나 있다. 됐죠? 어디로? 배 타고 어디로 가는 여정? 일본으로 가는 여정. 그 중간중간에 느낀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뭐 가사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4음보로 돼 있고 3, 4조 연속체로 돼 있다. 산문과 운문의 조화다. 기본! 그 다음에 장풍이 돛을 달고 됐죠?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6척의 배가 함께 떠나 사면육각 악기와 군악 소리가 바다의 산에 진동하니 됐죠? 뭐 이런 건 이제 과장적 표현인데 됐죠? 오케이? 그래서 큰 바람에 돛을 달고 그 다음에 6척의 배가 함께 떠나 이때 이제 악기 소리와 군악 소리들이 옆에서 이제 출장식 할 때 이제 사신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딴따란 딴딴 딴따단 뭐 이거 하겠죠, 그죠?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장풍에 돛을 달고 6척의 배가 함께 떠나 사면 군악 악기와 군악 소리 바다와 산에 진동하니 물속에 어룡들이 응당 놀랄 정도로 무슨 법? 과장법. 무슨 소리가 크다? 사면 군악 소리가 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룡은 당연히 뭐겠어요? 물고기와 용이 응당 놀라리라. 됐죠? 그 정도로 지금 사신들이 떠날 때 축하하는 소리가 아주 크다. 이런 뜻이. 됐지?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시
바람에 돛을 달고 6척의 배가 함께 떠나서 사면 군악소리, 악기와 군악소리, 바다와 산에 진동하니까 물속에 고기와 용들이 응당 놀라리라. 됐죠? 해군을 얼른다. 이 해군은 여러분들 항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구.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디를 뜻하냐면 부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해군을 얼른 나서 5, 6도를 뒤에 두고, 됐죠? 5, 6도를 뒤에 두고, 됐습니까? 고국을 돌아보니까, 우리나라를 돌아보니까 야새, 밤빛이 아득하여, 이런 뜻이. 여러분들 현대어풀이 이거 되죠? 밤빛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해 바닷가의 폭우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보일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를 출발할 때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됐죠?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부산항 출발. 됐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내용은 결국 이제 부산항에서 됐죠? 여러 사람들이, 사신들이 떠나는 배를 뭐 해주는 거예요? 축하도 해주고 무사히 다녀오기를 기원해주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내용 이해되죠?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돛을 달고 6척의 배가 함께 떠나서 악기와 군악소리, 바다와 산에 진동하니 물속에 고기와 용들이 응당 놀랄 정도로 소리가 크다. 부산항을 얼른 떠나서 5, 6도 뒤에 두고 고국을 돌아보니까 밤빛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바닷가의 폭우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보일만 하다. 부산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디로 출발? 일본으로 출발. 이해되셨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배방에 누워있어 신세를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중국이나 또는 일본으로 사신으로 가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결국 이제 가다가 죽는 사람, 오다가 죽는 사람, 됐죠? 이제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배 위에 누워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유, 무사히 잘 갔다 와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배방에 누워서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한데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태산 같은 성난에는 다 직유법이 쓰여 있죠. 그죠?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그럼 태산은 당연히 뭐를? 물결. 천지에 자욱하고 크나큰 망곡주는 큰 배입니다. 큰 배가 나뭇잎 불리듯 한다. 이것도 다 뭐를 쓴 거예요? 비유, 직유법을 쓴 거죠. 됐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큰 배가 나뭇잎 불리듯 파도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하늘에 올랐다 땅 속에 내려가니, 됐죠? 그 정도로 뭐가 높다? 물결, 파도가 높다. 12발상 돛대는 가지처럼 굽어있고 52폭의 초속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다. 요건 됐고. 됐지? 오케이?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게 현대어 풀이와 함께 동시에 이해가 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속에 내려, 배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속으로 쑥 꺼졌다가, 그 정도로 파도가 높다 이 뜻입니다. 12발상 돛대는 가지처럼 굽어있고 52폭의 초속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다. 바람이 그 정도로 많이 불고 물결이 높다 이 뜻입니다. 굵은 우레는 천둥입니다. 굵은 천둥과 잔벼락은 등 뒤에서 진동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등 뒤에서 진동하고. 성난고래 동안용은, 성난고래 동안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란 말은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즐기니, 이런 뜻인데 원래 고해에서는, 됐죠? 원래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희롱한다, 놀린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즐긴다는 소리는 이게 뭘 비유한 말이다? 성난고래와 움직이는 용은 물속에서 즐기니, 이 말은 그 정도로 파도, 물결이 높다 이 뜻입니다. 이걸 그래서 뭐 한 거다? 비유한 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성난고래도 파도를, 동안용도 파도를, 됐죠? 물속에서 즐기니, 방 속의 요강은 오줌 넣는 도구고, 타구는 가래침 뱉는 그릇이고, 요강과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면서 상하좌우 배방 널빤지는 잎잎이 조각조각.
우는구나 됐지. 무슨 각적 이미지죠 이건? 청각적 이미지죠. 뭐 이렇게 됐어?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어디를 출발? 부산항 출발. 알았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점점 고국에서, 나라에서 점점 멀어져. 됐죠? 그리고 이제 배방에 누워서 아유 이거 언제 갔다 오지? 라고 마음이 심란한데 바람까지 불어서 파도가 높아서 고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우리 만원사에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죠. 만원사에도 보면 이제 추자도로 떠날 때 이제 물결이 아주 높아서 배 속에서 어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생해서 어디에 도착? 추자섬에 도착.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됐죠? 이게 여러분 결국 바람이 불어서 배가 요동치고 결국은 배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부산을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파도가 높아 됐죠? 파도가 높아서 뭐 하는 모습이? 고생하는 모습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윽고 해독권을 장관을 한번 보세. 됐죠? 해가 돋았어요 이제. 일어나서 배문 열고 문설주 기둥을 잡고 서서 됐죠? 사면을 돌아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경치죠. 됐죠? 결국 이제 물결이 잔잔해지니까 됐죠? 거기 지금 뭐 했죠 이제? 파도 때문에 고생했죠? 이해됐죠? 이제 물결이 잔잔해진 거야. 잔잔해지니까 이윽고 해독권을 장관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기둥에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진짜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다. 밑에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없다. 서리포. 됐죠?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뿐이다. 결국 배 위에서 보면 다 뭐만 보이는 바다만 보이는 거죠.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네 부산입니다. 됐죠? 부산의 산이 눈썹 감고 아주 멀리 부산이 보이는 거고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는 끝이 없습니다. 됐죠? 위아래 푸른 빛이 하늘과 하늘밖에 닿아 있다. 뭐 수평선이 보이는 겁니다. 수평선이. 됐죠? 위아래 푸른 하늘빛과 바다 푸른 빛이 닿아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바다에서 아름다운 뭐를 보고 있다? 풍경을 보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슬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감정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죠.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가? 됐죠? 이거는 이제 걱정이 조금 들어있어요. 과연 우리 배가 어디로 갈지. 됐죠? 지금 여러분 일본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요즘도 여러분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12시간 걸리는 배가 있거든요. 쾌속정 말고 알았죠? 그럼 여러분 진짜 12시간 거의 12시간 동안 배를 타고 있어봐. 아무리 큰 배도 배에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배가 이렇게 파도에 이렇게 움직이면 약간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알았죠? 배멀미 심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배를 타도 배멀미를 한답니다. 예전에 여러분 지금 배도 아니고 예전에 배를 타고 여러분 일본까지 가려면 얼마나 고생해서 갔겠어요. 됐죠?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갔는가? 함께 떠난 5척의 배는 간대를 모르게 딱 사면을 돌아보고 있던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한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5척의 배가 보일랑 말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하여서 배멀미하여서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알래. 됐죠? 혼절하고 끙끙 앓고 있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일본으로 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다행할사 종사상은 뭐죠? 통신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알았죠? 사신 중에 종사상은 태연하게 앉아있다. 그래도 종사상은 이런 상황에서도 의연해. 알았죠? 배방에 도로 들어서 눈 감고 누워있으니까 대마도 가깝다 라고 사공이 이르거늘 다시 일어나 바라보니까 심리가 남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생해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겠어요? 대마도 도착. 됐죠? 오케이. 요렇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산항에서 출발, 파도가 높아서 고생, 파도가 잔잔하니까 바다 풍경 바라보고 결국 고생 끝에 어디 도착? 대마도 도착.
주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건 기행가사 중 주로 뭐가 많이 나타나 있다. 여정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뭐 이제 자기가 고생했을 때의 심정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풍경이라든지 견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알았죠? 전체적으로 여정 중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중량 밑부분,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이심리 실상사, 실상사는 절인데요. 그럼 이심리의 절에 가서 삼사상, 이 원래 이제 통신사죠, 알았죠? 통신사들이 조복을 할 때 예복으로 갈아입어. 예복을 입을 때. 됐죠? 예복을 입을 때.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 알았죠? 뭐 절에 가서 이제 통신사들은, 사신들은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근데 나는 내리지 않고 어디로 갔다? 교토로 갔다. 됐죠? 교토로 바로 간 거예요. 지적하다 내리지 않고. 그리고 인민이 부유하고 화려하기 대판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만 못하여도 서에서 동쪽으로 30리라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도 땅은 넓다. 땅은 넓다. 됐죠? 이런 뜻이야. 봐봐. 여기까지 보면 이심리 실상사의 절에 가서 누구는? 통신사들은 예복을 갈아입고 나는 내리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교토로 갔어요. 근데 이 교토가 오사카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땅이 넓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인민이 부유하고 화려하기 오사카보다 못하지만 서와 동으로 가기 30리라 한다. 그래도 땅이 넓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관사는 사신들이 묵는 곳이죠. 사신들이 묵는 곳. 관사는 본룡사고, 본룡사 5층 누각 위에 열아문 구리기둥 운소. 됐죠? 운소. 구름 낀 하늘에 닿았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본룡사라는 건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높다. 하늘에 닿을 정도. 됐죠? 물과 돌이 아주 신기하고 대나무 숲은 아주 그윽하다. 운치가 있다. 됐죠? 왜 왕이 사는 데라 사치가 측량 없다. 이 말은 뭐하다? 사치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이 해석이 잘하는데 이 부분이. 다시 봐봐. 일단 이심리의 절에 가서 통신사들은 예복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나는 그냥 내리지 않고 배에서 내리지 않고 교토로 갔어요. 이 교토가 인민이 부유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오사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살만하다. 됐죠? 그리고 결국 사신들이 묵는 관사로 가요. 그 관사가 본룡사인데 본룡사는 5층으로 되어 있는 누각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높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주위 풍경을 보면 수석도 신기하고 대나무 숲도 그윽하다. 됐죠? 왜 왕이 사는 곳이라 사치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왜 왕이 사는 곳이라 뭐하다? 사치스럽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럼 시적 화자는 이제 대마도를 거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교토로 간 거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산영이 웅장하고. 이게 여기도 주로 나타난 게 대마도 교토로 가면서 교토에 가서 자기가 본 견문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도 산의 형상도 웅장하고 물도 아주 물의 형세가 모든 산을 둘러쌌고. 됐죠? 정말 땅이 비옥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밑에 산영이 웅장하고 산의 형세는 웅장합니다. 그 다음에 수세는 환포하고. 환포란 말은 물이 이렇게 둘러싸였다는 겁니다. 물이 둘러싸있고. 됐죠? 옥야천리는 비옥한 땅이 생겼으니 아깝다, 애달프다. 이게 우리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리 좋은 천부금탕, 천연의 요새지 외놈의 기물이 되어서 외놈의 소유가 돼요. 외놈의 소유가 돼요. 칭제치마 황제라 왕이라 칭하며 전자전속 자손에게 전하니.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지금 분명히 봐.
산의 형세도 웅장해요. 야,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땅이 비옥해. 땅이 비옥해. 오케이? 근데 너무 애달퍼. 왜 하필이면 이 땅이 일본 땅이냐. 이렇게 좋은 천부적인 아주 자연의 요충지. 외놈의 소유가 되어서. 이 외놈이란 말에도 보면 일단 일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과 거부감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황제라 왕이라 칭하며 자손에게 전하니 개독 같은,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다? 개 같고 돼지 같은 비린 종류를 다 소탕하고, 일본 놈들 다 소탕하고 4,000리 60주를 일본 땅을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왕의 덕으로 목욕을 감겨 예의국으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은 그럼 일본이 예의지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됐죠? 근데 결국 일본 땅을 다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나라 임금의 덕으로 다 목욕을 감겨서 이 땅을 예의국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자기의 소망이 들어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일본에 도착했어.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의 땅에 대해서 뭐도 있어? 부러움도 있죠. 됐죠? 하지만 일본 사람에 대한 뭐의 태도도 들어있다? 멸시의 태도도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앞부분부터 한번 빨리빨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어풀이가 자신 있으면 문제는 그냥 풀립니다, 여러분들.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어떤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걸 본문에서 찾으면서 자꾸 개념을 반복적으로 익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바람에 돛을 달고 6척의 배가 함께 떠나서 악기와 군악소리 바다와 산에 진동하니까 물속의 어령이 놀랄 정도로 악기소리, 군악소리가 크다. 해고 항구를 얼른 나와서 5, 6도 뒤에 두고 고국을 돌아보니까 밤빛이 아득하구나. 점점 고국에서 멀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해 각진포에 바닷가의 각 포구에 불빛 두어 점이 보일 뿐이다. 점점점 결국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배방에 누워있으니까 신세를 생각하니까 가뜩이나 심란한데 바람까지 불어요. 알았죠? 그래서 태산 같은 높은 성난 물결이 있죠. 됐죠? 성난 물결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인법이 쓰인 거 맞죠? 여기 뭐다? 직위법이 쓰였고. 그러니까 태산 같은 높은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까 크나큰 배가 나뭇잎 불리듯 결국 요동치고 있고 하늘에 올랐다가 땅에 내려가니까 파도가 높다는 소리입니다. 12발 쌍돛대는 가지처럼 굽어있고 52폭의 초속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다. 묶으면 무슨 법? 대구법. 굵은 천둥과 잔벼락은 등 뒤에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안용은 성난 파도, 쉽게 말하면 물결이야. 파도를 부여한 말이야. 물속에서 즐기니 시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고는 다 자빠지고 좌우의 방 널쪽은 조각조각 운다. 결국 이제 배를 타면 여러분 배가 위아래로 요동치고 그냥 배에서는 널빤지들이 끼끼끼끼 뭐 이런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이윽고 해독권을 장관이나 한번 볼까요? 일어나서 배문 열고 기둥을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경치다.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물결뿐이다. 아무것도 안 보여. 뭐만 보여? 바다만 보여. 됐죠? 등 뒤에 돌아보니까 동네 산이 눈썹같이 멀리 보이고 동남쪽은 바다뿐이다. 위아래 푸른빛이 하나다. 수평선이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걱정!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겠다. 근데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돛이, 작은 돛이 들락날락한다. 5척의 배가 저 멀리서 배가 보이는 겁니다. 배 안에 돌아보니까 뭐가 배멀미하여서 똥물을 다 토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죽겠다고 끙끙 앓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 다행할사 그래도 우리 종사상은 됐죠? 통신사 우두머리는 그래도 태연하게 앉아있다. 의연하게 앉아있다. 뱃방을 도로 들어가 눈을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왔어요 하니까 아직도 심리는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 부산에서 출발 어디 도착? 대마도 도착. 오케이. 됐지? 요 정도. 그 다음에 밑에 20리 실상사란 절에 가서 자 통신사들은 예복으로 갈아입을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갔어요. 교토로. 그 다음에
인민이 화려하고 부유하기에 대판 오사카보다 못하여도 그대 땅은 넓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사는 사신들이 묵는 관사는 볼룡사인데 5층 누각으로 돼 있고 열아문 구리 기둥이 구름 하늘을 닿을 정도로 건물이 높다. 물과 돌은 신기하고 대나무 숲은 운치가 있다. 외왕이 사는 곳이라 사치스럽다. 산 형세도 웅장하고 물도 둘러싸여 있어 비옥한 땅이 생겼으니 아깝다. 애달프다. 이 땅이 우리 땅이면 이리 좋은 천연의 요새지 외놈의 소유가 되어서 징제치마 황제 왕이라 칭하며 자손에게 전하니 개독 같은 개 같고 돼지 같은 비린내 나는 종류는 다 소탕하고 삼천리 60주를 일본 땅을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우리 임금의 덕으로 목욕 감겨서 예의국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되죠? 해석되죠? 요약되죠? 부산에서 출발, 파도, 고생, 바다 풍경, 대마도 도착. 됐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일본 땅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결국 일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들 기행가사인데 이게 있죠. 공간의 이동도 당연히 있죠. 시간의 흐름도 당연히 있죠. 배를 타고 여러분들 대마도로 오고 대마도에서 다시 교토로 가고 됐죠? 이 과정에서 여정에서 시간의 흐름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행가사는 시간의 흐름도 있고 공간의 이동도 있다. 과장된 표현을 통해 대상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파도. 됐다. 영탄적 어조 슬프다 있었죠. 실감나게 들어갑니다.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을 대죠? 없다.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감각적 심사한 시각과 청각이 아주 많이 쓰였죠.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런 선택지들을 정확하게 빨리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려면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선택지에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잖아요. 기억은 화자의 어수선한 마음이 자연현상과 조응하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 뭐죠? 여러분들 기억이 뭐죠? 거기 보면 가뜩이나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 시적 화자의 마음은 어수선하죠. 근데 거기 큰 바람이 일었어요. 그럼 결국 조응돼서 심화되는 거 맞죠? 주변 사물의 모양을 통해서 화자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니은이 뭐죠? 니은이 뭐죠? 거기 보면 신두폭의 초석 도천 반달처럼 불러있다 라고 하면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주변 사물의 모양을 통해서 됐죠? 반달처럼 배불러 있는 돛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 바람이 아주 많이 분다. 화자의 행위를 통해서 화자의 시선이 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건 이해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등 뒤쪽에 돌아보니까 동네산이 눈썹 같다. 구체적인 지명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됐죠? 육지에서 멀어졌음을 나타낸다. 종사상이 위기를 인지해야 해서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막 위태로운데 종사상은 이 위태로움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야. 이런 태도는 아니지요. 5번이다. 이 종사상은 여러분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배가 요동치는데도 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3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외황이 받드는 외인들의 행위가 위선적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 황제를 모시는데 무슨 위선적입니까? 외 환경을 애달프게 여기면서 기존의 적개심을 완화하고 있다. 적개심이 완화되지 않죠. 됐죠? 무슨 말이야? 외 환경에 부러워하면서 됐죠? 적개심이 더 강화된다고 봐야지. 외인들이 갖고 있는 비옥한 땅과 부유한 땅을 부러워하고 있다. 됐죠? 외인들을 예의도 모르고 미개한 민족이라. 그러니까 결국 일본 땅을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예의국을 만들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됐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화자의 태도는 현대어 풀이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가면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일동자는 김인겸이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가사인데 출발해서 귀향까지 11개월 걸친 과정을 담고 그래도 11개월은 거의 1년이죠. 그죠?
무엇보다 20여 편의 일본 기행 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중요합니다. 또 노정은 물론 자연의 풍경과 신기한 문물 등 다양한 요소를 다루면서 작가의 느낌이나 평가로서 평가까지 기록하여 기행가설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보고 들은 바 사실적으로 제시한 것은 물론 상세한 묘사와 효과적인 비유, 어우러져 뛰어난 작품이다. 이거 이게 결국 이제 일동장유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되죠, 이제? 평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감상을 한번 해보자. 육선이 함께 떠났다. 조선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향한다. 오케이. 어룡응당 놀랄 정도다. 성난고래 동안용은 비유를 통해서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좋다. 그 다음에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대나무 숲도 그윽하다. 운치가 있다. 등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경탄이. 됐죠? 슬프다. 아깝다. 애달플손 등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면모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깃들여서 결국 기행가설에서 가치가 부각되는 건 여기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죠. 됐죠? 이건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됐죠? 답은 여러분 4번이 답이죠. 삼심리, 5층 문능. 구체적인 수치를 썼다. 그래서 무슨 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 사실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 됐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일동자유가가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긴 가사입니다. 이 장편 기행가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능 시험에는 연행가가 한 번 나왔고 일동자유가도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수능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이 있고 이 작품이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마 중간고사가 끝났을 겁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5월 달은 이제 연휴도 많고요. 그리고 가정의 달 아닙니까? 스승의 날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6월 7일 날 모의 수능을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달 모의 수능을 잘 봐야지 여러분들이 수시 전략이나 입시 전략을 세우기 좋습니다. 6월달 모의 수능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